의원실 라이브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아, 평택시 병이시군요. 네. 의원님 혹시 유튜브 채널 네. 운영하세요? 김현정 TV가 있는데 네. 김현정 유명한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앞에 평택을 붙여서 평택 김현정 TV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 김현정 네. TV 네. 구독자 수가 몇 명 정도? 지금 29,000명인데 오, 꽤 우리 여기 되시네요. 나오면 3만 명 될 것 같아서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택 김현정 TV 네, 네. 2만 몇 명이라고 하셨죠? 29,000명. 2만 9천 명. 오늘 3만 명 꼭 되시기를 바라고. 네, 저 3만 명 되고 네. 뉴스토마토도 94만 넘어갔죠. 네, 저희 94만 2천 명인데 네, 이번에 100만 명 돌파했으면 좋겠네요. 뉴스토마토 구독과 좋아요 이런 거 이렇게 응원 멘트 이런 거 한 말씀만 해주시면 팍 늘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유튜브가 뉴스토마토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보면 저도 지난번에 한번 나와갖고 쇼츠여서 만들어준 게 100만 조회수가 넘어갔더라고요. 야, 그래 역시 요즘 뉴스토마토가 대세인 것 같아. 네, 이번에 반드시 100만 넘겨가지고 그 대세에 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서 지금 꼭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에도 좀 널리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란 특검 얘기부터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조사 때도 뭐 이제 소환 시간 가지고 난리를 펴더니 이번에도 9시가 아닌 10시로 미뤄달라. 근데 이제 내란 특검이 당연히 안 받아줬죠. 네. 그랬더니 그러면 나가긴 하겠다. 근데 한 10분에서 20분은 늦을 수 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네. 참 진짜 구질구질한 것 같아요. 구질구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아니 9시에 나오라면 9시 나가면 되지. 또 1, 20분 늦는다는 건 또 뭐면 뭐 아니 하기야 뭐 그 대통령 할 때도 맨날 지각하고 그랬잖아요. 일찍 못 일어나서 그러는 건지 일각에서는 이게 무속과 연관돼서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있어요. 이게 늦잠 자서다라는 얘기도 네. 있고 전날에 이제 술을 많이 마셔서다 이 얘기도 있지만 9시에 나가면 안 되는 게 흉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못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 그 가장 중범죄 아닙니까? 내란 외환의 죄가 사형 무기징역이에요. 우두머리는. 아니 그렇게 불법 비상계엄 이원적 비상계엄 때문에 나라를 완전 옹통 망쳐놓은 그 내란 수괴 우두머리 피고인이 저렇게 지금 할 때입니까? 그러니까요. 국민 분노를 자아낸 걸 넘어가지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구속시키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애당초에 풀어준 게 잘못이죠. 지기현 판사, 신무정 전 총장 해가지고 갑자기 시간이 아닌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주더니 즉시 항고 포기하고 그 내란 특검 수사팀조차도 항고해야 된다 그러는데도 안 하고 풀어줘 버렸잖아요. 그걸 다시 제 상태로 돌려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꾸 이렇게 하면은 체포한 다음에 구속해서 그 빨리 그 구속 그 재판 구속 수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차 조사 그러니까 1일에도 이제 불출석했기 때문에 한 번 불응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5일에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언제쯤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계속 그 윤석열이 특검의 그 수사를 고의로 방해하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 끌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지연시키고 실제로 1차 때도 뭐 15시간 조사받았다 그러지만 조사 시간은 5시간밖에 안 됐었잖아요. 그 처음에 수사 기간 가지고 트집 잡다가 또 수사 방식 갖고 트집 잡다가 그다음에 조사자 가지고 또 트집 잡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수사 끝나면 구속될까 봐 그러는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늦게 구속되려고 버티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혐의가 뭐 명확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계속 분출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1차 조사 때 오전 조사에 이제 제대로 응하지 않고 조사자를 바꿔달라 이렇게 했던 이유도 구속 사유가 충분한 어떤 것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특검이 그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5일 조사 때 혹시 구속될 수도 있을까요? 조사 중간에. 아니 가능성이 없진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뭐 절차는 밟아야 되는 것이니까 또 일각에서는 또 그 국민의힘 뭐 당협위원장이 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김건희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구속될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이 구속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부부를 둘 다 구속시키진 않는 게 관행이라며.
근데 김건희도 지금 이제 그 김건희 특검 뭐 최혜병 특검에 지금 조사 다 지금 줄줄이 대기 중이잖아요. 소환 조사가. 그런데 김건희도 구속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스모킹공도 많이 나와 있고. 근데 본인이 먼저 구속돼 있으면 김건희는 구속 안 시킬 거다. 이런 그 시각도 있더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혐의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대하니까 당연히 둘 다 구속 수사가 원칙이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워낙 국민들한테 밉상이어서 국민 법 감정이 용서를 못할 거예요. 예.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릴게요. 민주당이 2차 추경안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고 하네요. 2차 추경안이 4일에, 그 3일에도 본회의가 열리는데 네, 내일, 예. 3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인준이 있고 4일에는 2차 추경안이 처리가 될 예정인가 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법 이제 오늘도 합의했잖아요, 여야 간에. 그래서 상법 개정하고 이제 뭐 한우법 등 민생 법안 한 세네 가지 정도 같이 해서 내일 총리 인준을 하고 처리될 것 같고 4일 날 이제 본회의 열어서 추경안 통과하는 거로. 그 소비 쿠폰인가요? 그럼 네. 그게 7월 말에 정도에도 이제 그 발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7말 8초 배포가 가능하네요. 예. 지금 이제 4일 날 통과되면 정부에서 한 2주 안에 2주 정도 뒤에 이제 지금 배포될 국민들한테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게 그 추경은 되게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이 사실 타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심리가 살아나고 있거든요. 지금 예. 이럴 때 이제 그 내수 진작을 위한 마중물을 부면은 그 효과도 커지고 또한 이제 그 소비 쿠폰이라든지 지역 화폐 이것도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 그래야죠. 그걸 뿌리면은 훨씬 더 효과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4일날 반드시 처리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골든 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네. 빠르게 처리되고 있고요. 여야 상법 개정안도 합의가 되었습니다. 네. 3% 룰에 대해서는 보완하기로 했다라는 속보까지 전해드리고요. 이 두 가지도 이제 이런 거예요. 추경 처음에 뭐 현금 살포다라면서 막 극렬 반대하다가 결국은 그 이제 여야 합의 처리하는 거를 선회했잖아요. 상법도 계속 무슨 주장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우클, 중도 보수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좌파 법안을 내고 있다. 이러면서 대표적으로 얘기했던 게 상법이었거든. 예. 근데 그 상법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계속 반대하다가 찬성 입장으로 어제 돌아섰어요. 이게 뭡니까 둘 다. 그러니까 민심이 상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고 추경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행태들이. 그러니까 국정 발목 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민심의 벽 앞에서 더 이상 못 버티는 거죠. 이재명 정부 들어서 그리고 민주당마저도 네. 굉장히 민심에 따라서 확실하게 힘을 내고 있다라는 그럼요. 느낌이 드네요. 네, 네. 검찰개혁 얘기도 좀 네, 해보겠습니다. 네, 네. 심우정 검찰총장 어제 이제 임기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을 했고요. 지난해 9월에 두 번째 윤석열 정부의 검찰총장이었어요. 네. 퇴임하면서 일단 검찰 개혁에 대한 우려를 여러 가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뭐 결론을 정해놓고 하면 부작용이 있다. 네. 형사사법 시스템 국가 100년 대계로 설계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사의를 표명했는데 사실 검찰 개혁이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본인에게 있다고는 그렇죠.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고 너무 뻔뻔한 것 같아요. 그 사실 지금 공수처에 고발된 피의자 아닙니까? 그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작 사퇴했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그 전에 사퇴하라고 했습니까? 그때는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정권 바뀌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드니까 이제 사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퇴하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검찰 개혁을 반대하기 때문에 사퇴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모양새를 또 만들더라고요. 기가 막히는 노릇이죠.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왜 하는지에 대해서 본인이 다 원인 제공한 사람 아닙니까? 당사자잖아요. 그 당사자가 뻔뻔스럽게 검찰개혁을 비판하는 거 보고 참 진짜 후한무치하다 이 생각이 절로 들고 지금 그 심무정 전 총장은 그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뭐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있죠. 그 비아폰으로 그 통한 그 내역 그것도 있죠. 인천 그 마약 수사
그 무마에 따르는 의혹도 있죠. 본인의 딸 관련된 의혹도 있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할 것은 수사 잘 받고 거기에 맞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그 검찰총장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를 표명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고위 간부 첫 번째 인사를 단행을 했어요.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기는 합니다만 뭐 대표적으로 동부지검장의 임은정 부장이 임명이 됐고 대검차장의 노만석, 중앙지검장의 정진호 여러 가지 인사가 단행이 됐습니다. 그 면면을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능력하고 탕평, 통합 이런 거에 기반한 실용주의 인사를 이제 내각할 때도 장관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런 인사 스타일이 이번에 검찰 인사에도 좀 반영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은정 검사라든지 김태훈 검사 남부지검장 된 김태훈 검사 같은 경우는 둘 다 윤석열 그 정권 하에서 탄압받은 그 검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은정 검사는 검찰총장 시절에 그 감사 무마 막 하면서 막 탄압받고 그리고 막 저 지방 그 검찰청으로 막 자천성 인사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 김태훈 그 저기 검사도 마찬가지로 주가 조작, 김건희 주가 조작 수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부산 뭐 등등 지역으로 자천성 인사 당했던 그런 검사들인데 그도 검사를 동부지검장하고 남부지검장으로 이제 승진 그 발령한 거거든요. 이것은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고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근데 또 반면에 친윤 검사라고 하는 의원들도 그 법무부의 검찰국장으로 또 시키고 또 중앙지검장도 시켰어요.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국혁신단 등에서는 비판도 좀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전 정권의 장관도 위임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능력과 탕평의 관점에서 아마도 이 사람들이 그 이재명 정부에서의 국정기조라든지 검찰 개혁에 동의했기 때문에 아마 발령을 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고 또 이제 우리 법무부 장관이 정성호 의원이잖아요. 정성호 의원이 이제 그거에 대한 키를 잡고 있는 거라서 그 법무부 차관 이준수 법무부 차관도 이제 그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비판을 했었는데 그 검찰 내부를 잘하는 사람을 차관으로 두고 또 차관은 임명직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경질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거에 역행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경질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을 잘 보좌해서 검찰 내부를 잘하는 사람을 이제 보좌하는 거로 이렇게 둔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또 지금은 검찰 개혁은 이제 국민의 명령이에요. 시대적인 과제가 됐다고. 이제 그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검찰 개혁을 뭐 거스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그 개혁에는 저항이 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런 내부의 반발들을 무마하는 차원에서도 그 뭐 그런 차원에서 해석해 보면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인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온 게 정말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성공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근데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아예 없지는 않는 것 같지만 전 정부라든지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든지 그 과거보다는 좀 덜한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제 이미 많이 숙성이 된 거죠. 이게 사실 검찰 개혁이 2020년도부터 시작됐어요. 그때 공수처 만들고 뭐 이렇게 그 검찰의 그 수사권을 축소해 왔잖아요. 네.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여가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연속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정치 검찰들의 그 아주 나쁜 행태들을 국민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목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보면 막 검찰 공화국이다라고 인식하는 게 막 60%에 달할 정도로 그런 것들을 너무나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 민심도 그 수사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전 세계 유례 없는 이런 그 검찰의 막강한 권력들을 분산시켜야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개혁을 할 때 가장 그 필요한 게 바로 그 민심이 따라주는 거 아닙니까? 예. 민심의 힘으로 충분히 지금은 그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보고를 받다가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네. 어제는 무기한 연기한다라는 보도까지 나왔거든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수사 보고하다가 이제 받다가 중단시킨 거는 검찰 개혁에 역행한 오히려 검찰을 강화시키는 내용으로 와서 보고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자료가 좀 미흡했다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지만 심우정 총장도 사퇴를 냈고 또 수뇌부들이 많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보고를 받는 건 의미가 없고 새로 진영을 갖춰진 이후에 받는 것이 옳다라 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새로 부임할 검찰총장이라든지 수뇌부들의 인사들은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임명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랑 같이 국정과제로 검찰개혁을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말이죠. 네. 내일 목요일이죠. 네.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을 갖고요. 오후에 바로 이제 비교섭 단체, 국회 비교섭 단체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한다고 하죠. 네. 그 이 일정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르게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보통 100일 날 했었는데 그것도 뭐 안 한 대통령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 국정 운영에 대한 자신감의 발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30일 동안에 이제 빠르게 좀 인수위도 없이 빠르게 정말 퇴근하지 않는 대통령의 이미지를 가지고 민생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에서도 성공적인 리더십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 국정이 안정되었다라는 좀 안정감, 안심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었을 것 같고 또 국정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주요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과의 소통, 언론인과의 소통을 상당히 중시하시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재명 정권과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렇게 명명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빛의 혁명으로 광장에서 그런 그 시민들의 힘으로 이 정권이 탄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경청하고 듣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 같고 아주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내일 있는 그 국회 비교섭 단체 네네. 오찬에서 이제 네. 조국혁신당이 참석을 네. 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검찰의 그 고위급 인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내각도 그렇고 지금 조국혁신당이 약간 민주당하고 결을 달리하는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조금 그 대선 때는 아무튼 함께 해서 대선도 같이 뛰고 했는데 네. 기류가 달라진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때는 이제 그 내란 종식하고 윤석열 파면이라는 아주 정말 그 큰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뭐 모든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야당들이 다 거기에 공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대의에서 같이 한 목소리를 냈던 것이고 뭐 여당 안에서도 쓴소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뭐 박은정 의원 등 해가지고 친윤 검사들이 중용되는 거에 대한 이제 그 우려들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런 우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친윤 검사들에 의해서 검찰 개혁이 후퇴되거나 또는 그 사람들이 개혁에 동의하지 않을 거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또 건전한 비판 속에 또 우리도 그 뭐랄까 이렇게 균형을 좀 잡을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우려들을 또 불식시켜야 되는 또 그것도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뭐 그건 크게 뭐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같은 목소리만 내야 되는 건 네. 아니고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여기 사라강님도 조국혁신당 다른 목소리 내주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고 내일 오찬 때 일단 의제가 정해지지 않은 오찬이기 네. 때문에 혹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사면 관련한 얘기도 나올 거라고 보세요? 아마 저 주제가 없으니까 의제가 제한이 없으니까 뭐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그 야 5당이 원탁 회의를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논의한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조국혁신당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원내 교섭단체 그 완화시키는 것이라든지 뭐 결선 투표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마 그 자리에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내일 얘기를 또 계속 하고 있는데 국회 본회의가 열리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이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국힘에서는 계속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뭐 나경원의 그 바캉스 농성도 그렇고 그 이제 반대 의견이 잦아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일 민주당이라든지 그러니까 다른 당들 국힘만 빼고 단독 처리 가능성도 있을까요, 혹시?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그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을 지금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그야말로
그 국정 발목 잡기이고 내란 종식 방해 행위를 넘어서 대선 불복이다라고 저희 민주당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에선 입장은 지금 그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총리가 빨리 인준이 돼야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민생을 살피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민주당은 그 뚜벅뚜벅 내일 그 총리 인준 표결로 나갈 것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상법은 아까 저희가 얘기한 네, 대로 4일에 이제 이어서 할 것 같고 추경도요. 그럼 이 의원실 라이브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예. 네, 네. 김현정 예. 더불어민주당 시간이 금방 의원님과 갔네요. 더 할까요, 의원님? 의원님, 예. 그 저희 뉴스토마토 구독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해주시면 저희가 뉴스토마토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서 100만 꼭 돌파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사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네. 계속해서 이 끝장 뉴스를 하고 있고 네. 이슈를 제대로 많이 속보도 전달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의원님 자주 출연해 주시면 큰 도움이 네,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